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어땠는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 들어온 외국인들의 순매수 속에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들의 사자세에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2,500선, 코스닥은 9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들 산재해 있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출증 2부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죠.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인데요. 코롱 인더스트리 최근에 주가 하락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타났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는 사업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학 관련된 사업부도 있고, 이제 우리가 코롱 패션으로 알고 있는, 이 의류 사업부도 있습니다. 4분기는 이 의류 사업부는 아무래도,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추우면서, 롱패딩이 굉장히 호조로, 잘 팔렸지만, 나머지 사업부가 좀 부진하면서, 실적 개선이 좀 더뎠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CPI 필름을 개발하고 있는 그 CPI 필름 관련돼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9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S8보다 지금 판매율이 한 70% 정도 수준으로 좀 과거에 그런 판매량을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좀 혁신의 부족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좀 더 프리미엄 라인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4분기에 지금 폴더블 폰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의 CPI 필름이 꼭 필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가치가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비해 주가 수준은 지금 거의 바닥 수준 이라는 점도 또 하나의 메리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열려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지난주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좀 코스피의 상승을 상승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볼 때다. 최근에 1월 9일 93,100원까지 상승했을 때 이때 역시 CPI 필름에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 폴더블 폰의 삼성에서 폴더블 폰의 생산을 좀 뒤로 늦출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폴더블 폰 CPI 필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이 있는 9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 6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코롱 인더였고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성.
예, 월요일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일장 특징주부터 먼저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일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성장성에 대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먼저 볼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지금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 중에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 같은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의견이 엇갈리는데 저희 굿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네, 지금 STX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생의 길이 물론 그 회생의 길이 굉장히 가시밭길인데 열릴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STX 지금 엔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지만 일단 매각 그 대상자가 생겼고요. 그리고 STX 조선도 지금 그 8일날 발표가 났죠. 지금 뭐 그 계속 그 뉴스에 사실 정치권의 그 어떤 구속 불구속 얘기가 너무 그 강하게 차지해서 그런데 조선 쪽 얘기도 가끔 헤드라인 위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됐고요. 김동연 그 부총리가 발표를 했죠. STX 조선은 그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법정관리는 아니고 자구책으로 가는 그냥 길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예전에 STX 그룹들이 지금 뭐 굉장히 뭐 갈 길이 어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이랬는데 지금 하나둘씩 매각, 그러니까 좀 사보려는 STX 그룹을 지금 외곽에서 사보려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소식이다. 물론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IMF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날 때 10년 넘는 세월이 걸렸고 그 중에 살아나는 거는 손꼽았거든요.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많은 길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두운 두더지꿀을 파는 어두운 그 땅굴 속에서 빛 한 줄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STX 엔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코멘트 들어보죠.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은 STX 엔진 같은 경우는 현재 매각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현재 좀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조정이 오면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은 단기적으로 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STX 엔진을 인수하는 그 업체가 이제 유암코라고 해서 자산관리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엔진과 좀 상관이 없는 회사가 인수를 하다 보니 향후의 어떤 성장성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예전에 STX와 같이 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성장성 면에서 좀 의심이 드는 게 좀 사실이고요. 네. 우선 투자적인 면에서도 현재 상한가를 2번이나 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온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그 매매 정도를 고려해 보심 정도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STX 엔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6.7%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던 차바이오텍인데 줄기세포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으로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네, 지금 그 기술적으로 보면요, 지금 2010년부터 시작된 만 8년간의 2만원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했거든요. 이거는 너무 의미가 크고요. 뭐 그 전에 회사가 사명이 변경되건 차바이오 회사가 들어왔건 그 기본적인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그 2만원 벽을 절대 못 뚫었거든요. 항상. 근데 거기를 2017년 말에 뚫어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으로 급등한 거, 단기간에 과열인 거, 그거 빼고는 지금 이제 완전 새로운 레벨업 하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바이오 업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종류가. 근데 지금 그 다른 것들이 지금 다 떴는데 줄기세포 관련주 지금 이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네. 탄력을 받을 가능성 그리고 올라갈 여지가 훨씬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은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모두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볼 텐데 지금 2.44% 오르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었고요. 또 한 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의견 들어볼까요? 3, 2,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상반기에 6천억 이상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기사였는데 긍정적인 의견 신섭 소장님. 네,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LCC에 비해 각광을 못 받고 제주항공보다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그런 굴욕까지 당하고 있지만 결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리가 그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항공 수요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에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어떤 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안전이 뭐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내고 막 그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굉장히 주가의 그 부침이 심했죠.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에서 탈출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3월 19일 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앞서 주말 동안 미국 증시 상승 소식이 있었고요. 국내 증시 오늘 좀 혼조세를 나타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0.5% 조정받으면서 출발하는 분위기이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0.5%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1% 가까이 오르면서 주가 32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국이 현대기아차의 에어백 사망 사고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었는데 리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45만 대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전해졌는데 오늘 현대차가 4%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 좀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LG화학의 주가가 다시 1%대 올라오고 있는데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확장 계획으로 상승세를 보이는다라고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익 둔화 전망이 나온 네이버의 주가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KB금융이 한 1% 가까이 밀리네요. 저희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조정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4포인트 전일 종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0.13% 조정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8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이는 건데요. 주가 893포인트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 움직임 일단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 마지막 거래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요. 신라젠의 주가가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됐던 종목이 바로 신라젠이었습니다. 오늘은 찰실한 매물을 좀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디톡스가 0.7%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을 볼 텐데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 네이처셀의 주가가 지난 종가 수준인데 FTSE 지수 편입 수혜감에 급등세를 보였었죠. 15%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올랐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좀 약세가 강합니다. TCG는 1.23% 오르지만 셀트리온, 제약과 포스코, 켄텍, 펄어비스까지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인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게요. 송동인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3월 13일에 주셨던 한 주밖에 안 됐죠. 종목입니다. MP 한강에 지금 12.5% 수익을 냈습니다. 한 주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낸 거고요. 잠시 뒤에 의견 듣겠습니다. 신섭 소장의 종목도 있으신데 한스 바이오메드이고요. 31% 수익 12월 8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MP 한강이 한 주만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성동인 팀장님, 비교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주가가 MP 한강 같은 경우는 지금 5%대로 지금 현재 빠지는 현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연유가 파악이 되면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우선은 MP 한강 같은 경우에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그 중국 소비주, 특히 화장품 쪽을 유통을 하는 업체, 중소형 업체인데 역시 중국 관광객들의 회복에 따라서 그리고 면세점 매출의 증가에 따라서 MP 한강의 어떤 매출 역시 늘어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MP 한강이 아주 다양한 화장품 업체들, 다양한 화장품 세계 각국으로부터 화장품을 수입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또 전 세계 어떤 글로벌 소비가 확장세에 진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의 거래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투자한 타이밍이 또 기술적으로도 5일선을 따라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일단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단 수익이 난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 장 역시 일단은 정비열 상황에서 밑에 이평선들이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지금 한중 관계, 특히 지금 또 중국 북한 간의 관계가 또 괜찮아지면서 전반적인 조금 평화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때 관련된 소비주들의 흐름 역시 좋아질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MP 한강은 송동인 팀장의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신규로 주셨던 종목이어서 저희 봐드렸고요. 이번에 저희 신일섭 소장 종목도 살펴보죠. 한스바이오 매드가 31% 수익을 내고 계신데 지금 제약바이오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지금 셀트리온이 그 거래소로 이전했지만 셀트리온은 거래소에서 잘 나가고 있고 현대차를 눌러버릴 정도로, 그리고 뭐 이 주식 시장이 트렌드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딱 맞는 시장이죠. 뭐 그렇게 트렌드에 맞는 시장에 너무 입맞춤적으로 맞춰져서 과도하게 오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의 트렌드이자 우리 미래, 우리 어떤 성장 동력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이. 근데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라젠이 2위죠. 그러니까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떤 바이오 시밀러 쪽, 그리고 신라젠 같은 항암제 쪽, 그리고 4위는 메디톡스, 뭐 인간의 미래를 연구한다고 광고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보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건강에 대한 욕망, 혹은 미용에 대한 욕망을 기본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 상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이오 쪽에서 중소형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벨라제린이 뭐 이런 미용 쪽으로 너무 특화돼서 부각이 돼서 그런데 인체 이식용 뼈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뭐 다리를 다치거나 피부가 이제 화상을 입거나 이랬을 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래에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이번 연도 실적이 나왔죠. 매출액이 2015년도에 234억이었는데 올해 2018년도 514억이 됐습니다. 2배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도 2015년에 51억이었는데 136억으로 늘었어요. 매출액이 커지는 건 회사 덩치가 커지는 거고, 영업이익은 내실이 좋아지는 건데 두 개 양쪽을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죠. 4년 연속 매출액, 영업이익 다 늘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27.72로 작년에 45.74였는데 반으로 줄었고, 유보율은 지금 계속 늘어서 돈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회사에. 거기다 영업이익률이 26.46%예요. 물론 메디톡스, 휴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전통적인 제약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스토리도 좋고,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봤을 때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이쪽이구나.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좋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2015년도에 그 고점 있죠. 2015년도 7월 달에 그 고점을 한번 디뎌가지고, 여러분들 겨울철에 뭐 한강물에서 노시는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 생각을 해보면 한강의 얼음을 밟았을 때 단단해야 스케이팅을 타고 나갈 거 아니에요. 한번 밟는 작업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가 단단하네 하고 다시 튀어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 2015년 고점을 완전히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작년에 100% 넘게 고가상으로 상승했던 부분에서 관성을 이어나가는 부분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을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 쪽에서도 바이오가 좋지만 중형주급에서도
지금 이런 그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종목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더 기대가 되는 한스 바이오메드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질 거고요. 송동현 팀장께서 어떤 종목 보셨는지 12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2 종목 아스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아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24,000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 관점 때문에 또 보잉에 대한 어떤 주가 부분이 또 많이 내려가면서 현재 아스트의 주가도 같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우선은 지금에 있어서 왜 투자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전반적으로 현재 미국의 어떤 경제라는 부분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소비력 자체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글로벌적으로 소비력이 향후에도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행에 대한 항공 수요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생산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겠죠. 그래서 이제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추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보잉의 주가 역시 좀 오를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스트의 주가 역시 상승할 것이라고 일단 보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좀 투자 기회로 삼으시면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항공사와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와 현재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동체를 생산하는데 아스트의 기술력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항공업체로부터 수출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항공업체 특징상 한번 수주로 인정받은 회사라면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동차와는 좀 다르게. 왜냐하면 그만큼 안정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또 안정적인 면에서도 좀 집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3분기째 이익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 또 자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부터 추가적인 생산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Q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후반기로 갈수록 좀 더 그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을 28,000원으로 일단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17,000원으로 잡고 일단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에이프로젠 KR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KRC 같은 경우는 오늘 한 3%대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현재 시장의 중심이라는 그런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에이프로젠 KRC라는 회사는 에이프로젠이라는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현재 현재 상장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에이프로젠 KRC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다이노사로부터 기술 양수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신약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뉴스가 옛날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정부의 다양한 바이오 섹터의 규제라든지 그리고 시장 환경이 바이오 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도 충분히 개발 기대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 그리고 차트 역시도 하방을 단단하게 현재 구축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을 자아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천억 규모의 전환사채 신규 자금 유입이 되면서 신약 개발 자금으로 또 쓰일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운영 자금으로 쓰이게 되면서 또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충북 오송에 2,500억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기술 자체가 국내에서 한 4위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지금 레미케이드에 대한
시빌러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력을 충분히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공장이 착수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생산 규모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Q가 늘어날 수 있는 그에 따라서 주가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목표 가격을 2만 원에서 한 2만 5천 원 정도로 일단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 가격을 12,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 바켓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도 현재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하락 구간에서 현재 상승하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산 바켓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 15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미국 쪽 회사가 미국 쪽 건설 회사들이 주목을 받게 됐고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두산 바켓이 미국의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쪽에서도 현재 주택 경기가 계속 호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견조한 이제 시장이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중장비 다양한 중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인프라 투자지만 또 세금 감면에 대한 이슈 때문에 미국 법인에 있는 회사들이 순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산 바켓 역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인도 시장에서도 제조업이 현재 모다노믹스로 인한 제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을 현재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성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 32,550원으로 잡고요.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잡고 손절가를 31,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는 계속적으로 제가 포트에 두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현재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해서 3만원 초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현재 42,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에 꾸준히 그 전동 공구에 대한 그런 수요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한 회사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동기들이 계속적으로 2018년에도 수요가 일정하거나 혹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바이크라든지 그다음에 ESS 장비에 쓰이는 에너지 충전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일단 그 전동 공구 또 청소기 상향식 모터 방식의 코드 제로라든지 다이슨이라든지 이런 청소기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게 다 NC의 물질이 들어가는 상향 모터식 방식에 들어가는 그런 생산하는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8년은 전기차입니다. 현재 NCM 물질만 사용했던 전기차에서 이제 NCA가 안정성을 갖추면서 이제 NCM 물질도 전기차 배터리에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SK 이노베이션과 협력을 해서 미국의 GM이라든지 중국 쪽에 이제 수출이 곧 확대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는 또 환경입니다. 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을 필두로 해서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 장치 쪽에서도 에코프로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이 많은 회사를 꾸준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라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라젠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더라도 일단 정비열 상황으로 꾸준히 주가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신라젠 하면은 차세대 항암 치료제인 팩사백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식약처에서도 신장암 환자 대상으로 팩사백 임상 계획을 승인한 점도 추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그 흐름이 꺾이지 않는 이상 신라젠을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아스트부터 신라젠까지였고 5위부터 1위 종목은 잠시 뒤에 보지요. 저 이번에 신일섭 소장님 종목 살펴볼까요? 10위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0위는 지금 그 컴투스입니다. 예. 컴투스 지금 굉장히 그림이 좋아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죠. 20위 안에 들어있는데 11만 원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29일에 기록했던 11만 6천 원에 지금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이죠. 지금 잘못 말했습니다. 컴투스를 보면은 지금 컴투스가 17만 9,500원이에요. 예. 2015년 1월 1일에 19만 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근접을 했어요. 키움증권하고 차트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컴투스 지금 그 서머너즈 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글로벌 누적 9천만 다운로드 얘기는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9천만 다운로드니 뭐 몇백만 돌파니 이럴 때마다 이벤트를 해가지고 또 사람들 그 유저들의 마음을 굉장히 거기 머물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투 콘텐츠에서 처치한 몬스터 수에 따라서 아이템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몬스터 9,000마리 정말 징글징글 할 텐데 9,000마리를 만약 달성을 하면 빛과 어둠의 소환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머너즈 워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특히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 굉장히 많은 단골 유저들, 골수 유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계속해서 업데이트 혹은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 계속 머물게 하면서 유료 아이템 결제, 결국 그런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시카우가 바탕이 되니까 지금 또 신작도 출시하는 거고, 그 신작 출시 기대감까지 불어서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에 근접을 했습니다. 네. 게임빌과의 차이를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컴투스와 게임빌이 정말 유사하게 움직이거든요. 겹쳐놓으면은 거의 그래프가 일치할 정도예요. 근데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 1월달 고점이 똑같아요. 2015년 1월달에 고점을 똑같이 기록했어요. 컴투스랑 게임빌이. 근데 지금 게임빌은 7만 원대에 있거든요. 지금 같이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탄력이 너무나 떨어져요. 지금 게임빌은 19만 5천 원 전고점을 가려면 7만 원에서 최소 지금 두세 배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돌파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그런 관리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더 지금 역량을 발휘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20만 원대에 근접을 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뚫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고점 전에 지금 민기적 된다고 할 때 이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위는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아세아 시멘트, 지금 시멘트주가 잘 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레미콘 단가 인상에 따라서 시멘트 가격 인상 기대감이 불고 있어요. 지금 시멘트가 이제 건축 자재 이런데 건설 현장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전에 레미콘이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맨날 거리에 지나다니는 차들 보면서 저거 레미콘이다 아빠 이러면서 레미콘 차 애들 장난감에도 있잖아요. 근데 레미콘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되면 그 다음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되고, 시멘트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건설 자재들이 인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건설 분양가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 집값은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영향을 제외하고 그 부분에서 또 집값에, 아파트 값의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레미콘 업계가 건설 업계에 수도권 레미콘 단가를 7%에서 9%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건설 업계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러면 시멘트 업계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레미콘 가격 인상했는데 그럼 우리도 시멘트 가격 인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 업계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받아들여 주는 거고, 아니면 안 받아들여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협상력이 늘어나는 부분을 저번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미 빅3가 지금 완전히 구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어떤 그런 업체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상력이 올라갔고, 거기다가 더 이제 버퍼를 넣을 수 있는 게 레미콘 단가 인상이 됐다는 이 명분, 이것을 이제 무기로 건설업계에 협상을 할 텐데, 건설업계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재건축이다 분양 시장이 활발하게 되면 이 요구를 받아들이겠죠. 그 요구를 받아들여도 자기네가 분양가에다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많은 이득을 취하면 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지금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는 어렵지만 건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 시멘트 가격,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는 아파트 가격, 이게 계속 선순환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 선 부분에 있는 이 시멘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8위는 CJ 프레시오입니다. 최대 한 달
요즘에 그 자녀들 분들 입학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다 플랜카드가 걸려 있죠. 입학을 축하한다고. 이제 자녀 입학 휴가제를 시행을 합니다. 최대 한 달. 그래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최대 한 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그래서 어떤 그 뉴스들을 보면은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등교를 해서 처음에 어떻게 학습을 하나 밖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J 계열들이 다 이런 그 제도들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다들 CJ에서 일하고 싶게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항공사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고요. 2위가 제주항공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잉사가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콘레도 호텔에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저비용 항공사들이 항공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우리나라 여러 가지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제주항공이라던가 그 대한항공이라던가 완제기를 만들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비행기들은 보잉과 에어버스사가 다 양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저비용 항공사들도 보잉사나 에어버스사 거를 쓰고 있는데, 보잉사의 지금 어떤 그 성장 부분도 저비용 항공사가 계속 비행기를 도입하면서 제주항공이 도입했다는 소식도 알려드렸죠. 항공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 보잉사 입장에서도 이게 큰 고객이고, 그러면 이제 제주항공 같은 이 저비용 항공사들은 계속 비행기를 막대한 돈을 주고 사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겠고요.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지노믹트리라는 그 회사가 올 하반기 코스닥 이전 상장을 목표인데요. 주관사가 키움증권이 맡았어요. 저번에 얘기를 드렸죠. 이제 브로커리지로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 100년 수수료 무료, 그 다음에 평생 수수료 무료 나왔잖아요. 이제 곧 모든 증권사, 물론 전통적으로 그 수수료를 계속 추구하는 증권사는 아직도 남아있겠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다 무료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게 없어요. 유관증권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 이외, 증권사 이외가 가져가는 그 부분이고,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없어요. 빵원이에요. 거래를 아무리 말해도 수수료가 없어요. 다른 데서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IPO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소형 증권사에서도. 지노믹트리 지금 그 이전 상장 때문에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이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외시장에서 옛날에는 지금 그 불확실하게 거래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넥스 시장이 지금 HTS도 지금 그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있죠. 10,000원인데 지금 45,000원 됐네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신라젠이나 이런 것도 또 그 코넥스라던가 장외시장에서 엄청나게 올랐었던 기업인데, 미리 지노믹트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고, 이렇게 되면 IPO 흥행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바이오 기업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키움증권이 맡았다는 거, 그리고 사이토젠하고 아이큐어 이 기업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도 키움증권이 주관사였고요. 그리고 이미 상장한 거 지오스테오니까 린드먼 아시아, 지금 그 린드먼 아시아를 볼까요? 린드먼 아시아가 지금 상장된 지 4개월 됐네요. 지금 4일 됐네요. 지금 보니까 3월 14일 날 상장이 되어서 3월 19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3일간은 하락했지만 상장 첫날에 굉장히 좋은 부분을 보였어요. 공모가 대비 100% 오른 시초가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트랙 레코드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계속 쌓아나가면 IPO 전에 키움증권이 잘 역량을 발휘하네? 그럼 키움증권에 계속 물량을 줘요. 그럼 IPO 시장에서도 키움증권은 또 하나의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6개 중에 중소형 증권사가 가져간 건 키움증권 4개, 신영증권 2개, 달랑 그거였어요. 근데 키움증권이 올해는 이걸 포함해서 11개 정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이라던가 KTB투자증권과 비교를 해보면 더 알 수가 있는데, 똑같이 급등을 하다가 증권이 그 주식시장이 그 조정을 받자 급락을 했어요, 다들. 근데 NH투자증권이나 KTB투자증권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키움증권은 3월달 들어서 다시 급등을 해버리죠. 대기 매수가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신고가를 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중소형 증권사 탄력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키움증권은 지금 탁월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권 업종에서 탑으로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신일섭 소장과 함께 10위부터 6위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또 종목 볼 거고요. 저희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 요청하신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4477님께서 SK를 문의하셨는데, SK를 27만 4천 원에 사셨어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는 31만 원 선이고요. 비중 20%신데요. 저희 송동현 팀장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SK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SK 그 가장 다양한 지주회사 중에서도 SK가 당연히 좀 탁월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좋은 종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지주회사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SK라는 회사는 사실 좀 뭐 설명을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양한 자회사들이 전부 다 이익이 전부 다 좋아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가스 등 다양한 자회사들이 존재하는데 지금의 현 트렌드와 맞는 실적 추이가 맞는 그런 자회사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SK 주가는 현저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주회사가 근데 왜 주가가 흐름을 못 따라가냐면 현재 이제 지주회사 개편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안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주회사 개편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원래는 작년 11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원래 논의가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특히 이제 SK 중심으로 주가가 좀 빠르게 탄력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주회사의 어떤 가치는 실적 대비 너무나 큰 저평가된 재무적인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큰 저평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받쳐준다면 주가가 다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쭉 홀딩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33만 원 부분인 전고점을 탈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33만 원까지 도달을 할 때까지는 계속적인 보유하는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고점인 33만 원까지 홀딩 가능하겠다 SK 봐드렸습니다.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 또 하나 볼게요. 한일네트웍스 문의하신 분 계신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8196님께서 8,890원에 20% 갖고 계시고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신석 수장님. 네, 이거 한일시멘트 그룹사네요. 그래서 시멘트 계열사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한일네트웍스는 이분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게 됐어요. 지금 그 시장에서 이렇게 그 상승세를 타고 가는 종목은 그냥 꾸준히 계속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내는 사람은 가만히 진득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는 느릿느릿한 사람이 수익이 커요. 괜히 그 종목에서 물론 굉장히 기민한 사람이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서 다른 뭐 덜 간 거 순환매를 노려가지고 그게 가장 수익이 크겠죠, 이론적으로.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고 팔기는. 그래서 한일네트웍스는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고 지금 2016년에만 해도 2015년만 해도 지금 이게 1,000원대에 있었거든요. 지금 1,600원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2018년 1월에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리고 지금 물론 이게 그 대형주처럼 거래량이 막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서 뭐 윗골이나 밑골이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요. 보면 털이 많이 달린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012년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거기에 6,000원이거든요. 6,000원을 2017년 말에 돌파를 했고 2017년 말에 한번 그 부분을 지지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2018년 들어서 다시 급등을 했어요. 두 달 동안 지금 그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거든요. 이격을 줄이면 다시 재상승을 할 가능성이 지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시멘트 그룹 계열사고 지금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임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ASP 회사거든요. IT 장비 유통사업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한일시멘트 그룹 계열사라는 부분도 지금 계속 그 시장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한일시멘트랑 한일네트웍스가 지금 동시에 이런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한일시멘트도 2015년 3월 달에 기록한 이 고점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2개월 쉬고 있고 한일네트웍스도 2개월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개월째까지 음봉이 만약 나오는 부분이 보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 달인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그 기업 자체가 이제 이익이 많이 이제 직결되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 그 가장 그 이익이 직결되는 게 이제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휴델이나 메디톡스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렇게 된 기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이제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라인을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 휴델이나 메디톡스처럼 필러나 보톡스를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까지 해갖고 M&A를 통해서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난 아모레 퍼시픽 자회사 에스트라의 필러 사업을 55억 원에 인수했죠. 그리고 한국 B&D의 보톡스 사업들도 또 인수를 했고, 이러면서 필러, 보톡스, 그리고 이제 DNA 치료, 이렇게 삼박자가 아우러진 삼각구도를 완성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우리가 성형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안면 미용,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얼굴을 중심으로 성형을 했을 때 갖춰지는 게, 어떤 주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필러가 필요하고, 어떤 라인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톡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재생을 위해서는 DNA 치료, 그런 PDRN 이런 게 필요했는데, 이런 것을 삼박자를 다 갖추면서 앞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서도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실적을 잘 냈지만 지금 PDRN을 통해 갖고 올해도 한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필러와 보톡스를 같이 아우러지면서 이 회사는 올해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고 난 이후에 크게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죠.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한 12월까지는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어떤 회복하는 단계의 주가였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상장된 2015년도가 한 13만 원대니까 충분히 그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큰 흐름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왜냐하면 실적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어렵겠지만, 실제로 실적이 올해는 더 좋아지면서 이런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이런 기업은 우리가 이번에 조정받은 지금 같은 시점에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현재가 매수가를 현재가로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준에서 주가 한 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현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성동현 팀장 5위부터 1위 종목 살펴볼게요. 네. 자, 다섯 번째 볼 종목은 이제 톱텍입니다. 예. 톱텍 한번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면, 자, 차트가 꾸준히 현재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1월 17일 날 SK텔레콤이 인수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한때 4만 1,000원까지 갔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실 수급들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4만 1,000원 이상까지는 갈 확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톱텍의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지난해 영업이익 자체가 2,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실적의 반도체, OLED 쪽에 장비를 생산을 하는데 그쪽에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올해 역시도 반도체가 계속적인 호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수급이 좀 기대가 될 만하고요. 그리고 OLED 쪽이 아직까지는 현재 별다른 현재 반응이 없지만, 어떤 중국발 OLED 투자라든지 중소형 OLED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투자를 하게 되면 역시 한국 쪽도 계속적인 투자 확장세가 이어나갈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톱텍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태양광 장비 업종도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나노 소재 사업을 현재 톱텍이 펼치고 있는데 이쪽이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지금 기대가 됩니다. 레몬이라는 회사인데요. 현재 이제 환경 산업이 제가 트렌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이 나노 소재 쪽도 환경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산업재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은 기업이고, 사실 잘 안 알려진 회사이기도 합니다만 우선은 긍정적인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크게는 줄기세포 치료제로 일단 묶인 그런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른 지금 메디포스트가 현재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태고사이언스가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회사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는 로스미르 TPX105가 이제 시각청화가 나면서 로스밀에 대한 생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로스밀은 친피부적인 보톡스를 일단 생산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눈밑 치료제에 지금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사 맞는데 100만 원 정도가 일단 들어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효과가 있으면 충분히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톡스라는 것이 원래 독성 물질을 쓰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입증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고 입소문이 난다면은 가파르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깨 힘줄 재생 세포 치료제인 TPX114 임상 3상 도입 계획도 아주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깨 힘줄 치료제는 상당히 치료제가 시중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잘 된다면은 충분히 희귀한 치료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전기차 부분과 그리고 반도체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전기차, 역시 환경과 또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글로벌 환경 트렌드가 아주 전 세계적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글로벌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죄송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 확대가 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서 모멘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TREBNT 한번 보도록 할게요. G-TREBNT 제가 새롭게 갖고 온 종목인데요. 일단은 가장 큰 포인트는 안구 건조증 RNG 259에 대한 판매 허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일단 이 RNG 259는 신약 레스티타스보다 약 12배 빠른 치료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그런 신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경쟁사보다 뛰어난 약효와 안전성, 저만감이 확인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주가 역시도 지역별로 이제 정배열 상황으로 들어간 상황인데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매수를 해보시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말이 필요 없는 회사입니다. 제가 7만원, 6만원대부터 계속 분할 매수 추천드렸고 현재는 95,500원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D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의 넘버원 종목인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91,500원까지 올라갔는데 송동현 팀장께서는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보고 계신 거죠. 함께 매수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나온 거 봐야겠죠. 5위부터 공개해 주십시오. 네, 5위는 여전히 펄업 있습니다. 지금 검은사막 모바일도 지금 두 번째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어요. 컴투스 아까 서머너즈 워에서 봤듯이 계속해서 유저들을 그 게임에 머무르게 하려면 계속 신선한 걸 제공을 해야 됩니다. 길드 토벌을 추가를 했고요. 캐릭터 가방 기본 무게 증가를 포함해서 총 129건의 패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지금 검은사막 모바일을 만들기 이전에 검은사막이 온라인에서 이미 대히트를 친 게임이고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사막 온라인을 하다가 모바일이 나오자 모바일로 옮겨간 사람도 있을 테고 당연히 프로모션으로 유입을 시켜서 아니면 아직도 나는 그 PC에서 구현되는 그런 부분이 좋다고 하면 PC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바일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다들 되게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는데 어쨌든 검은사막이라는 이 지금 게임 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거는 지금 공통점이죠. 근데 PC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의 게임은 약간 틀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크로스 오버를 해가지고 지금 좀 더 그 확장을 시킬 수 있거든요. 팬들을. 그래서 펄어비스랑 카카오 게임즈는 검은사막 그 온라인을 지금 서비스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둘이 검은사막 모바일 출시 기념으로 크로스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있던 일반 유저들이 모바일로 넘어올 수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 있던 유저도 온라인 게임을 또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수익원이 더 확장돼 버리는 게 되거든요. 플랫폼이 그 모바일에서 하던 사람이 온라인에서도 하고, 온라인에서 하던 사람이 모바일에서 하니까 양쪽으로 하면서 돈을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더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사실 착한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별로 안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착한 결제죠. 과금이 덜 되니까.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착한 것보다 나쁜 게 좋은데, 어쨌든 초반에는 이게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 식으로 착한 결제,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일단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금 그 예전에 출시됐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출시 49일 되었는데 1,000억 원을 돌파했대요. 지금 계속 카카오뱅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 기존의 금융권에서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이미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국민은행이라던가 신한은행, 하나, 이런 데서, 우리 4대 은행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고, 지금 몸집을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 앞으로 더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이쪽도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죠. 뭐 지금 카카오 택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거는 얘는 굉장히 트렌디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서 전략적 투자를 감행을 했거든요. 2017년 1월달, 별로 안 됐죠. 작년 말에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업체 마스오토에 투자 결정을 했어요. 지금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카카오가 그러니까 지금 손대고 있는 사업 자체가 기존의 어떤 플랫폼, 거기서 뭐 이모티콘을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던 것에서 굉장히 지금 다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나아갈까가 궁금해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 뭐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뭐 곧 열릴 것으로, 뭐 그렇게 뉴스에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뭐 그 주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3, 4년 만에 자율주행차를 다 타고 다니진 않겠죠. 하지만 이미 그렇게 뉴스에 보여졌다는 것은 언젠간 다가올 미래라는 거죠.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지금 자율주행 기술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카카오가 이 부분도 결국에는 수익 사업으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3위는 아프리카 팀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태에 관련된 선수 영구 출전 정지를 했어요. 지금 아프리카 TV의 선정성도 지적이 되었지만, 뭐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진행하는데 승부조작도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잘라주는 이런 모션들 좋고요. 그리고 자회사 프리기 에어클래스를 운영하는 큐리어슬리와 업무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시사 등 지식 콘텐츠 활성화, 그리고 크리에이터 발굴, 지금 계속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나 선정성이 지금 강한 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고 언론에 노출이 되는 그것도 아프리카 TV 쪽에서도 모를 리가 없죠. 이런 부담감,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계속해서 이런 컨텐츠 다양화하는 작업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 선정적인 걸로 별풍선을 다 받아가는 이런 부분들만 부각이 되니까 좀 더 컨텐츠를 다양화 시켜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한다, 이런 부분도 수익이 나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참여를 해라, 이래서 이제 좀 풀을 넓히면 이런 부분도 자정 노력이 좀 발휘가 될 때가 나오겠죠. 그리고 2위는 CJCGV입니다.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커플 저격 프로젝트 2탄을 합니다. 4월 14일이 블랙데이인 건 다들 아시죠? 뭐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려면 커플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CGV에서 커플 신규 등록 시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워라벨, 아까 전에 CJ 프레시웨이에서 나왔는데요. 워라벨이라는 단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운동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뭐 중소기업들은 아직 먼 얘기지만 대기업들은 하나둘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지금 세워야 된다 해서, 아까 전에 뭐 딸아이 손을 잡고 지금 그 입학식에 가는 아빠들을 보면 이런 대기업에서 인사제도를 이렇게 마련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학휴가 최대 기간이 유무급 각각 2주씩 4주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은 아이와 함께 유급이든 무급이든 학교에 가서 생활을 처음에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인재 영입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위는 여전히 휴젤입니다. 이 미국의 보툴렉스 임상 3상 환자 수가 부족해서 판매 허가 받지 못할 가능성, 그것 때문에 미국 진출이 약간 2년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 메디톡스의 주가가 뒤진 이유가 지금 그런 부분 때문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엘러간 회사의 주가를 보여드렸죠. 엘러간 회사가 2년 동안 2015년 이후에 2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 부침을 겪었는데 그 부분을 휴젤 메디톡스, 뭐 대웅제약 이런 부분들이 가져갔다. 그리고 휴온스의 휴톡스가 곧 출시된다 얘기를 드렸죠. 근데 지금 전부 다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어요. 휴톡스가 이제 들어왔고, 아까 전에 지금 뭐 파마 리서치를 통해서 바이오 CND, 그러니까 또 지금 지금 뭐 보톡스 시장을 공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장외에도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톡스 시장이 국내에서는 앞으로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졌지 완화될 가능성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후발 기업들은 그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뭐 새로운 그 기술도 뭐 마련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가격 전략이거든요. 가격을 낮게 들어와서 성형외과 피부과에 잠식을 해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휴젤 메디톡스도 같이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워요. 휴젤 메디톡스는 그 어떤 적정 가격이 있었는데 그걸 또 내리면 국내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헤쳐나가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강력하게 노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2015년 12월 달에 시작을 했고, 휴젤이, 그리고 유럽에서 16년 3월, 그리고 중국에서 16년 5월에 임상을 시작을 했어요. 임상 실험을 시작을 해서 지금 3국에서 전부 임상 3상을 허가받아서 시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부분에서 약간 늦춰질 가능성, 이것이 불어일으켜지면서 메디톡스나 대웅제약의 나보타, 이걸 뒤질 가능성이 지금 나오면서 좀 줄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는 내수에서 줄은 부분을 수출해서 계속 팔려고 휴젤이 먼저 시도를 했다는 부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상이 약간 늦어지더라도 지금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은 결국에는 다 같이 큰 파일을 그려나가는 큰 빅피처 속에 하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 2017년 7월 달에 기록한 62만 2,900원, 이걸 눈앞에 두고 60만 원대에서 2번을 밀렸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 3번, 4번 결국 두들기면 열리게 되어 있고, 그 순간은 언제 오느냐, 메디톡스가 60만 원대가 완전히 이 2번의 큰 고점을 뚫었다는 바닥 다지기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때 휴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를 눈앞에 그리시면서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이 선순환 고리 속에서 꼭 보톡스 기업에는 하나를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추천주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출중 2부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칩니다. 지금 현재 장 개장한 지 50분 넘어가고 있고요. 양 지수 모두 약세입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0.5%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0.69% 조정이네요. 수급의 주체는 양쪽 모두 개인이 잡히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순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